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요 둔화로 인해 테슬라의 샹하이 기가팩토리가 감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IB들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티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4달러에서 19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 공개를 앞두고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9% 하향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대표적 강세론자인 웨드부시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315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중국 수요가 매우 약해서 테슬라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번스타인도 중국의 수요 둔화로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한 달간의 FSD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FSD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의 영향으로 주중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이탈리아에서 전기 트럭 생산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현지 공장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 구글, 인텔, 퀄컴 등이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AI 오픈 소프트웨어 구축을 추진하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의 증시가 조정에 임박했다면서 포트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했습니다. 밸런스의 영향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밸런스는 AI 열풍으로 마이크론이 급등하는 성장주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관련주 대비해서 가치가 덜 평가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애플이 반독점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최소한 3건, 그리고 뉴저지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한 팀쿡 CEO는 비전 프로를 연내에 중국에서 출시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2월 중국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비 33%가 감소하면서 수요 부진을 시사했는데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방크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6월 10일에 WWDC 연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 관련해서 뉴욕과 LA에서 의약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12개 도시에서 의약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오픈 AI의 대항마인 엔트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초기 투자금으로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드부시가 알파벳에 대해서 금년 최고의 종목으로 꼽으면서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저커버그는 26일 1,59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초에도 1,350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하자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의혹이 일었고, 이것의 영향으로 한때 비트코인이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SEC는 작년 6월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거래하고 있는 13개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상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제소의 이유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트코인 캐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덴마크의 비만 치료제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독일의 심혈관 약물 치료제를 만드는 카디오 파머스티컬을 10억 3천만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심혈관 치료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사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 후 28일 이내에 체중이 최대 3.3%가 감소하면서 초기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칩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HBM 패키징 첫 주요 시설이 될 것이고 2028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베토벤 작전을 공개했습니다. 25억 유로를 투입해서 ASML의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벤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입니다. ASML은 특히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ASML의 40%가 외국인입니다. 샤오미가 28일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인 SU7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샤오미는 온라인을 통해서 SU7을 표준과 프로, 맥스의 3가지 모델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출시 27분 만에 5만 대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는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3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억 원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 더욱 널리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학적으로는 비트코인이 38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녀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회복했는데 지난주에는 GBTC의 대규모 자금 유출과 ETF로의 자금 유입 둔화, 그리고 급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조정을 끝내는 모습입니다. 상승 원인은 낙폭 과대, 향후 금리 인하 기대, 4월의 반감기 등이고 이는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급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가 역사상 최고의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수요를 보고 놀라울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도 낙관적으로 예상했는데 아이비트는 2개월 동안에 25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치솟으면서 국제 유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의 재공격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약 12개의 원유 공급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 정제시설의 15%가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생산 능력이 축소됐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각 기업들에게 원유 생산량을 줄이도록 한 것도 상승의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고유가를 예상하는 IB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올해 2분기 브렌트유가 8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모건 스탠리와 UBS도 브렌트유가 8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는 첫째, 지정학적인 리스크, 둘째, 산유국 감산, 셋째, 중국 경제 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도 유가 100달러 시대를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4월부터 감산을 끝낼 것으로 예상해서 4월부터 40만 배럴의 공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나서면서 원유의 공급 우려가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간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잠깐 있었지만 이건 직계상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는 사실상 수입 원유까지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코코아 선물이 1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코아는 금년 들어서만 138%가 급등했고 3월에만 60%가 상승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작황 부진이 원인인데 금년에 최대 30만 톤에서 50만 톤의 코코아 부족이 예상됩니다. 작황 부진은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와 식물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력 부족이 원인인데 향후에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코코아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대림을 훼손한 것이 원인인데 결국 코코아 농장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마초 관련 ETF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4월부터 대마초의 부분적 합법화를 시행합니다. 독일의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 25g을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의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 기록도 말소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금지 법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도 대마초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